지난 40에서 50년간 우리나라에서는 암 발생이 폭발적으로 증가했는데 그 40, 50년 동안에 거의 대부분의 한식에 추가되고 있습니다. 몸에 나쁜 음식을 많이 섭취하신 결과 과체중, 고지혈증, 고혈압, 고혈당 등 성인병의 상태가 되면 회복에 긴 시간이 필요하고 암의 재발과 전이가 더 많아지게 됩니다. 지식한상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통합암치료 의사 김진목입니다. 기대 수명 83.5세까지 생존할 경우에 암에 걸릴 확률은 36.9%이고 돌아가신 분들 3명 중 1명이 암으로 돌아가신다고 합니다. 암에 걸리면 여러 가지 고통을 겪게 되는데 통증, 악액질, 기능저하 등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 생각으로 가장 큰 고통은 의식은 멀쩡한데 얼마 후 가족이나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져야 한다는 사실이 가장 안타깝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난 40에서 50년간 우리나라에서는 암 발생이 폭발적으로 증가했는데 그 40, 50년 동안에 육식, 당류, 식용유의 섭취가 비약적으로 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만병의 원인으로 생각되는 탄수화물, 즉 전분질의 섭취는 오히려 줄었습니다. 이 탄수화물을 가공해서 섬유질이 빠져나가는 형태인 당류의 섭취가 늘었습니다. 더 쉽게 말씀드리자면 탄수화물이 문제가 아니고 탄수화물에서 섬유질을 뺀 당류의 섭취가 늘었고 그에 따라 암의 발생이 또 늘었다는 결론입니다. 섬유질이 포함되어 있는 탄수화물, 즉 복합당은 드셔도 되지만 섬유질이 없는 당류, 단순당의 섭취는 금지하셔야 합니다. 꾸준히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암 치료 차도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암의 치료 중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하면 항암 치료 부작용을 잘 이겨낼 수 있고 당연히 암 치료 경과가 좋아집니다. 원래 항암 치료 중에는 전반적인 몸 컨디션과 면역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고기든 생선이든 뭐든 가리지 말고 잘 드시도록 설명은 하지만 금지 식품은 드시지 않도록 같이 설명합니다. 뭐든 잘 드시면 체중도 유지하고 몸 상태도 나쁘지 않습니다만 몸에 나쁜 음식을 많이 섭취하신 결과 과체중, 고지혈증, 고혈압, 고혈당 등 성인병의 상태가 되면 회복에 긴 시간이 필요하고 암의 재발과 전이가 더 많아지게 됩니다. 당류의 대표적인 음식이 설탕과 밀가루로 만든 식품들입니다. 액상과당이 듬뿍 들어간 청량음료와 빵, 도넛, 과자 등입니다. 이들 당류 식품은 혈액 속에서 최종 당화 산물을 만들어서 세포노화와 암을 초래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증상으로 쓰리고, 즉 고혈당, 고혈압, 고콜레스테롤을 초래합니다. 그 결과 동맥경화를 초래하고 그 합병증으로 심장마비를 초래하는 심근경색증, 뇌졸중이나 치매를 초래하는 뇌경색증 등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방송계의 스타 요리 연구가 백종원 씨가 음식에 맛이 없으면 설탕을 팍팍 넣는 장면이 널리 알려진 이후에 거의 모든 요리에 설탕을 추가해서 이른바 단짠이 대세인 세상이 되어버렸지만 백종원 씨 이전부터 한식에는 설탕이 자주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맛집으로 소문난 가게도 알고 보면 숨겨진 단맛이 비장의 무기였다는 사실도 이미 잘 알려져 있을 정도입니다. 설마 여기에도 싶을 정도로 거의 대부분의 한식에 설탕이 추가되고 있습니다. 나물무침부터 잡채에도 설탕이 빠지지 않고 매콤한 음식에는 설탕이 더 많이 들어갑니다. 매운맛에 가려져서 설탕이 많아도 단맛을 느끼지 못하고 숨겨진 단맛 탓에 묘한 매력을 나타내게 됩니다. 닭도리탕, 김치찜, 제육볶음, 오징어볶음 등 다양한 음식에도 설탕이 많이 들어갑니다. 식사를 제외하더라도 일상에서 간식과 음료로 많은 당을 섭취하고 있다는 점은 우려스러운 대목입니다. 요리에 과도하게 들어가는 설탕도 문제인데 식사 후 단 음료와 디저트까지 먹는 요즘의 식문화가 더 심각하다고 하겠습니다. 첨가당의 과잉 섭취는 혈당을 빠르게 올리고 에너지로 사용하지 못할 경우 지방으로 전환되어서 비만과 각종 질환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암 등록 통계에 따르면 약 20년 사이에 국내 유방암 환자 수는 무려 4배 이상 증가했다고 합니다. 인구 10만 명당 유병률로 따져도 같은 기간 12.8명에서 34.3명으로 3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가파른 상승세입니다. 유방암 발생은 크게 유전적 요인과 후천적 요인으로 나눠볼 수 있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유전적 영향이 크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 유전성 유방암은 전체 유방암의 5% 정도밖에 안 됩니다. 한국 여성의 유전자가 지난 20년 동안 크게 변해서 유전성 유방암이 급증했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겠죠. 후천적 요인에서 그 원인을 찾는 것이 합리적이라 생각합니다. 후천적 요인은 다양하지만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여성 호르몬입니다. 여성성을 유지하는 역할을 하면서도 국내 유방암 80에서 90%와 관련이 있습니다. 여성 호르몬에 노출되는 기간이 길수록 유방암 발병 가능성이 커집니다. 여성 호르몬은 평소보다 생리 때 더 많이 분비되는데 여성의 초경이 빨라지고 폐경이 늦어지면서 여성 호르몬에 노출되는 기간이 예전보다 길어졌습니다.
첫 출산 나이도 높아졌는데 예전에는 노산으로 여겼던 35세 이후 첫 출산도 요즘은 흔한 세상이 됐습니다. 서구화된 식습관으로 체중이 증가했는데 이 또한 유방암 발병 원인입니다. 서구 식단은 대체로 고지방식인데 고지방식 섭취량은 유방암 위험도와 비례합니다. 고지방식으로 체내 지방세포가 증가하는데 지방세포도 여성 호르몬을 분비합니다. 일반적으로 뚱뚱할수록 유방암 위험이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유방암 환자를 정복시키는 의외의 식품이 있는데 알코올은 유방암의 발병에 큰 영향을 미치는다. 하루에 술 한 잔을 마시면 유방암의 발생 위험이 7 내지 10% 증가하고 하루에 두세 잔을 마시면 그 위험이 20%까지 증가합니다. 스페인 바르셀로나에 있는 카탈로니아 암연구소 연구팀이 유방암이 없는 32만 명의 여성을 14년간 추적 관찰한 결과 염증성 점수가 높을수록 유방암 발생이 증가한 것을 발견했는데 염증성 점수가 높은 음식은 붉은 육류, 가공육, 버터, 마가린, 과자 등이었습니다. 반대로 염증성 점수가 낮은 식품은 콩류, 채소, 과일, 차 등이었습니다. 유방암 위험을 낮추는 식품은 버섯, 콩, 등푸른 생선, 양배추, 견과류 등인데 견과류 중에서도 특히 피칸에 유방암의 발생을 줄여주는 항산화 성분인 올레산이 많이 함유되어 있다고 합니다. 하버드의대 연구팀에 의해 진행된 연구 결과 유구에 남아있는 잔류 호르몬 및 다른 인자들이 이와 같은 유방암 발병 위험률을 증가시키는 주 원인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매일 한 접시 혹은 한 접시 반 육류를 섭취한 여성이 주당 3접시 이하의 육류를 섭취한 여성에 비해서 호르몬 수용체 양성 유방암 발병 위험이 2배 높게 나타났다고 합니다. 연구팀은 조리되거나 가공된 붉은 육류 속의 발암 성분이 실험 동물들에게 유방암을 일으킨다고 알려져 온 바 이와 같은 성분이 사람에게서도 유방암을 일으킬 수 있다고 추정했습니다. 또한 유럽에서 사용이 금지되어 있지만 미국에서는 여전히 사용되고 있는 소를 비롯한 가축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사용되는 호르몬이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연구팀은 말했습니다. 암 발생에 있어 식습관도 중요하지만 스트레스가 가장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스트레스는 탄 고기보다 더 위험합니다. 그러나 마음과 암의 인과관계를 입증한 논문이 많지 않기 때문에 명확한 사실은 아니지만 암을 진단받은 사람들의 대부분이 진단받기 전 수년 사이에 큰 스트레스를 겪은 일이 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스트레스는 신체의 면역 체계를 억제하는 데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지속적이고 과도한 스트레스는 면역 체계의 기능을 저하시켜서 신체가 암세포에 대항하는 능력을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약해질 수 있고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의 몸은 반응으로서 스트레스 호르몬이 콜티솔과 아드레날린을 분비하게 됩니다. 이 호르몬들은 장기적으로 위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고 염증 반응이 지속되면 그 결과로 암의 발병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는 우리의 몸에 염증을 일으키고 암과 같은 심각한 질병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스트레스 관리는 건강한 마음과 몸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스트레스는 불가피하고 그것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효과적인 스트레스 관리 방법으로는 명상, 요가, 규칙적인 운동 등이 있습니다. 이 방법들을 통해서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암 환자를 진료하다 보면 스트레스를 겪고 있는 분이 매우 많고 그 스트레스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발생된 갈등으로 인해 만들어진 것인데 부부 간에, 부모와 자식 간에, 직장 상사와 부하 간에, 친구나 동료 간의 갈등 등 가장 흔한 원인이 부부 간의 갈등인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서로 사랑했고 죽고 못 살 지경이 되어서 결혼까지 했지만 결혼 생활을 하면서 갈등을 만들었고 종래는 원수지간이 된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 갈등으로 이혼이나 별거를 하게 되지만 여러 가지 상황으로 그러지 못할 경우에는 그 갈등을 감내하면서 속으로 사귈 수밖에 없게 되는데 이를 화라고 일컫습니다. 모든 불행의 근원입니다. 화를 안고 사는 것은 독을 안고 사는 것과 같습니다. 타인과의 관계를 고통스럽게 만들고 화를 다스리면 부정적인 감정에서 자유로워져서 타인과의 관계에 얽혀있는 모든 매듭을 풀고 진정한 행복을 누리게 됩니다. 모든 갈등의 시작은 나 자신의 문제라는 사실을 인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지하는 순간 모든 갈등은 눈 녹듯 사라질 수 있습니다. 삶의 행복을 좌우하는 것은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가 아니라 이미 일어난 일에 대한 내 생각이 중요하다는 말이니까 일체유심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든 행복과 불행은 이 마음이 만든다는 의미입니다. 이 사실을 잘 이해하셔서 인간관계에서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행복한 인간관계가 되시길 기대합니다. 현대의학적인 암 치료가 더 이상 남지 않아서 수개월 내로 사망할 것으로 예측되는 상태를 암 말기라고 일컫는데 암 말기에서 살아 돌아온 사람들이 적지 않게 있습니다. 공통적인 특징으로 채식 위주의 식습관과 함께 긍정적인 스트레스 관리가 큰 요인으로 발견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마음을 비운다는 표현을 많이 하는데 자신에게 일어난 사태를 편안하게 바라보고 인식할 수 있는 마음 자세가 된다면 더 이상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있는 그대로 수용하게 됩니다. 타인과의 관계에서 긍정적이고 유연한 마음가짐
마음가짐을 갖고 있어서 타인으로부터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인간관계에서 즐거움을 얻음으로써 행복 호르몬이 충만하게 되고 말기암이 낫게 되는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눈부신 의학 발전으로 평균 수명 100세를 기대하는 세상이 되었지만 병상에서 긴 노년을 보내는 것은 아무도 바라지 않을 것입니다. 병에 걸리지 않고 장수하기 위한 방법들은 매우 다양하겠지만 하나만 꼽으라면 면역력이 중요합니다. 한국 전통 음식 중 는 노폐물과 중금속 배출에 도움을 주고 항산화 성분이 많아서 면역력 향상에 도움을 줍니다. 모든 조건을 충족시켜주는 훌륭한 음식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노화의 속도를 결정짓는 요인은 운동, 영양, 술, 담배의 4가지인데 현대인들은 몸의 노화를 촉진하는 식품들을 많이 섭취하고 있습니다. 라면, 탄산음료, 패스트푸드, 초가공식품을 많이 먹고 설탕이나 시럽 등 당분이 많은 음식을 먹어서 노화가 촉진되고 있습니다. 평균 수명은 과거 어느 때보다 늘어났지만 건강 수명은 그렇게 늘지 못해서 장기간 질병을 앓는 유병장수의 시대가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신체의 노화가 빨라지면 같은 연령일 때 만성질환의 정도가 나빠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고혈압, 고혈당, 고콜레스테롤의 증상이 나타나는 대사증후군을 가진 사람이 많은데 이들은 동맥경화로 인해서 여러 가지 합병증도 앓을 수 있습니다. 동맥경화로 인한 혈액순환 장애로 인해서 심근경색증, 뇌경색증으로 뇌졸중이나 치매, 실명, 신부전 등의 합병증을 젊은 나이부터 겪을 수 있고 암도 젊은 연령층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의료기술의 발달과 신약의 개발로 병을 계속 관리해서 병을 가진 상태로 수명을 채우는 현실이 되어버렸습니다.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다라는 속담이 있듯이 사고가 일어나기 전 미리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코로나19를 겪으면서 마스크 착용과 손 씻기, 거리두기, 백신 접종 등의 예방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는 경험했습니다. 아직 병이 되지 않은 상태인 미병 단계에서 잘 관리하면 발병 이후 치료하는 것보다 많은 시간과 비용, 노력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술, 담배도 안 하고 식사에 늘 신경 쓰고 운동도 열심히 했지만 단명하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평생을 술, 담배를 했지만 백수를 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타고나는 유전적인 요인이 매우 중요하다는 의미이고 타고나기는 약하게 태어났지만 후천적인 노력으로 체질을 완전히 바꾸어서 건강장수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건강하게 태어나는 유전적인 요인과 타고난 건강 체질을 잘 유지하는 환경적인 요인 2가지가 모두 충족되어야 하겠습니다. 아프지 않고 오래 살기 위해서는 면역력이 중요한데요.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면서 사람들은 건강과 면역력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실감했습니다. 질병에 관한 한 잘 치료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병이 생기지 않도록 예방하는 일입니다. 내 몸을 지키는 힘, 면역력의 중요성이 한층 더 커진 이유입니다. 병에 걸리더라도 빨리 회복하고 심각한 후유증에 시달리지 않는 것이 바로 건강과 면역력입니다. 눈부신 의학 발전으로 평균 수명 100세를 기대하는 세상이 되었지만 병상에서 긴 노년을 보내는 것은 아무도 바라지 않을 것입니다. 건강하고 품위 있게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건강을 지켜야 하고 건강하기 위해서는 면역력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면역력을 지켜주기 위해서는 식습관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면역세포의 70%가 직결해 있는 장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유산균이 풍부한 음식과 유산균이 먹을 식량이 되는 섬유질이 많이 함유된 식품 그리고 우리 몸을 지키고 면역력을 올려주는 항산화 성분이 많은 식품들이 중요하겠죠. 한국 전통 음식 중 김치는 재료가 배추이고 부속 재료로 여러 가지 채소나 과일들이 섞이고 발효식품이라서 모든 조건을 충족시켜주는 훌륭한 음식이라고 할 수 있지만 염분이 너무 많아서 주의를 요합니다. 김치의 재료 배추에는 비타민과 식물 영양소 등 항산화 영양소가 많고 역시 섬유질이 많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김치를 담을 때 추가되는 고추, 마늘, 생강, 깨, 양파, 무 다양한 비타민과 식물 영양소가 항산화 작용을 해줍니다. 한국 사람이라면 누구나 새끼밥을 먹는데 흰 쌀밥으로 먹느냐 현미밥으로 먹느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현미에는 비타민, 미네랄, 식물 영양소, 섬유질 등 다양한 영양소가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지만 흰 쌀에는 현미의 5%밖에 남아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섬유질은 장에서 흡수되지 않고 먹어도 배설되기는 하지만 음식을 통해 들어온 화학물질, 중금속, 발암물질 등을 흡착해서 대변으로 함께 배설시켜주기 때문에 나쁜 성분이 몸에 침투하는 걸 막아주는 방어작용을 해줍니다. 국산차에는 종류별로 다양한 영양소가 함유되어 있는데 오미자차에는 몸을 따뜻하게 해주고 폐나 기관지가 약한 사람에게 도움이 되고 생강차도 몸을 따뜻하게 해주고 혈액순환, 살균작용, 기관지에 좋습니다.
유자차는 피로회복과 목의 염증에 좋고, 매실차는 소화불량, 복부 평만 등 소화기에 좋고, 메밀차는 간 건강과 변비에 효과가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고, 보리차는 노폐물과 중금속 배출에 도움을 주고, 결명자차는 눈의 건강과 몸의 붓기를 빼내주는 데 도움이 되고, 녹차에는 카테킨이라는 항산화 성분이 많아서 면역력 향상에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면역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평소 생활 습관도 중요한데요. 코로나 바이러스에 똑같이 노출되더라도 면역력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코로나에 걸리고 어떤 사람은 멀쩡하죠. 즉 사람마다 면역력의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면역력은 타고나기도 하지만 세든 약하든 타고난 상태의 면역력을 최대한 잘 지키고 관리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를 위해서 평소의 생활 습관이 중요합니다. 올바른 생활 습관에 의해서 면역력을 잘 유지할 수 있고 약했던 면역력을 강화시킬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면역력을 높이는 생활 습관으로 보통 5가지를 꼽습니다. 충분한 수면, 스트레스 관리, 건강 식습관, 꾸준한 운동, 금연 및 절주입니다. 충분히 잘 이해할 수 있는 것들이고, 이외에도 햇빛 쬐기, 실내 환경을 깨끗이 유지하기, 물 자주 마시기, 입 대신 코로 호흡하기, 몸 따뜻하게 유지하기, 면역 증강 건강식품 복용하기 등도 포함됩니다.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누구나 할 수 있는 운동은 걷기일 것입니다. 그냥 걷지 말고 맨발 걷기를 추천합니다. 맨발로 땅을 밟으면 지구의 거대한 음전화 덩어리와 연결되어서 우리 몸속 활성산소인 양전하를 중화시킬 수 있어서 좋은데, 이를 어싱이라고 합니다. 맨발로 걸으면 발바닥의 여러 경혈들과 발바닥 코어 근육이 자극을 받아서 좋고, 발바닥의 아치를 지지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좋습니다. 단 어싱이 되려면 전기가 통할 수 있는 흙이나 황토가 가장 좋고, 잔디밭이나 해변도 아주 좋지만 아스팔트나 시멘트길, 보도블럭, 인조잔디, 폴리우레탄길, 로프길, 나무 테크길 등은 전기가 통하지 않기 때문에 어싱의 효과는 누릴 수 없다는 것을 잘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운동과 수면 중에서 선택을 해야 한다면 당연히 수면입니다. 운동은 우리 몸 상태를 약간 향상시키는 역할을 하지만 수면은 소진된 에너지를 회복시켜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하루 중 적당한 수면을 취하고 나머지 시간에 운동을 하는 것이 필요하겠지만, 현대인의 대부분은 충분한 수면을 누리고 있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운동보다 수면이 압도적으로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운동은 질 좋은 수면과 관련이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운동을 많이 할수록 수면의 질이 개선되었다고 하지만 꼭 일방적인 것은 아닙니다. 수면과 운동이 일방향이 아닌 상방향적인 관계가 있는 것으로 해석합니다. 운동이 수면을 개선시키기도 하고 수면이 운동 능력을 개선시키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운동하면 스트레스가 해소되고 신체의 전반적인 건강도 향상됩니다. 열량을 연소시키면서 체온이 오르고 땀이 나서 열을 방출시키기 때문에 몸이 과열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운동할 수 있는 힘이 생기고 심폐기능이 향상되고, 운동으로 인해서 행복 호르몬이 엔돌핀이나 엔도카바비노이드 호르몬이 분비되어서 행복한 감정을 유도해 줍니다. 또 유산소 운동은 뇌로 흐르는 혈류량을 증가시켜서 사고 능력과 기억력 개선에 도움을 주고 근력이 향상되고 장 운동이 활성화되어서 배변이 촉진되기 때문입니다. 수면장애는 반대로 스트레스 호르몬을 분비시키고 전반적인 건강에 나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질 높은 수면도 굉장히 중요한 건강 조건입니다. 한국은 OECD 국가 중에서도 암 발병률이 가장 높은데요. 식생활은 암 발생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나치게 짠 음식, 태운 고기의 섭취, 동물성 지방의 과다한 섭취가 암을 유발하는 요인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짠 음식은 위암, 식도암, 구강암의 발생과 관련이 있고, 동물성 지방을 많이 섭취하는 사람에서는 유방암과 대장암의 발생이 증가합니다. 최근 서구에 많았던 유방암, 대장암, 전립선암 등이 우리나라에서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육류 섭취의 증가 등 식생활의 서구화와 연관이 있습니다. 가공식품이나 인스턴트 식품, 소금에 절인 음식, 식품 첨가물에도 발암인자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암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인스턴트 식품보다는 신선한 음식을 골고루 섭취하고 과도한 지방의 섭취를 줄이고 충분한 야채와 과일을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병에 걸리지 않고 장수하기 위한 방법들은 매우 다양하겠지만 하나만 꼽으라면 마음 관리를 강조하고 싶습니다. 마음, 식사, 운동, 환경, 수면 등 여러 가지 요소들을 잘 관리해야 하겠지만 하나밖에 할 수 없다면 마음이 가장 중요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인체는 육체와 마음으로 구성되어져 있지만 마음이 육체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식사, 운동, 환경 등은 육체를 건강하게 만드는 요인들이지만 마음이 육체를 조절하고 있으니까 이런 요소들을 좀 소홀히 하더라도 마음 관리만 제대로 한다면 건강장수를 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마음 관리는 만병을 조절할 수 있고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